의사가 부족해서 야간 휴일 응급진료를 중단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이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이 야간에 응급실에 방문했지만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단의 대책 그 머리 안에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보수 언론이 나서고 있습니다. 디올백 보도, 서울의 소리가 영상 증거로 보도했는데 한동안 침묵했죠, 언론들이. 서울의 소리를 비판하는, 김건희가 아니라 서울의 소리를 비판하는 디올백 보도도 막았던 정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올백이 어떻게 이슈화됐습니까? 조선중앙 등 국민의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먼저 디올백 이슈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의 대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지요. 만약에 이걸 계속 뭉치면 민중들 사이에서는 들불처럼 이 이슈가 번지고 있는데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서 권부에다가 해명을 하든지 김건희를 처벌하든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감추려고 해도 밑바닥 여론이 들끓으면 보수 언론이 먼저 나서서 윤석열에게 요구합니다. 압박합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 의료 대란 사태를 보면 말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보수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윤석열의 의료 대란 사태에 정권이 제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있고 팔짱 끼고 있는 이런 대응 태세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신랄합니다. 예,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은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학한 79 학번 서울대 법대가 당시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모인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자인 것도 분명하지만 과연 엘리트인지 국민 수준이 엘리트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응급실 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문제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어서다. 대통령은 든든한 주치의가 있어서 걱정이 없겠지만 노부모와 따로 살거나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 대통령 국정 수행도 성적순이 아님을 입증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업적으로 남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밴댕이 정치 때문이다. 혹시 대통령 모욕으로 걸릴까봐 겁이 나서 굳이 원저자를 밝히자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재검토안을 내놓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돌연 취소했다. 대통령이 유치원생인가? 이런 밴댕이 정치가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은 짜릿하고 신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도 밴댕이 같다.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말했다. 자신이 간신이라는 자백처럼 들린다.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곤욕을 치렀다면 참고 심지어 손을 내미는 큰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은 다 알아본다. 그게 싫어 피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87년 체제 후 첫 대통령 불참이라는 밴댕이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날이 하필 대통령 부인 생일이어서 미 상원 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것도 개운치 않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면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말했다. 그러면 본질 먼저 시작해야지 왜 의대 증원부터 건드려서 이 지경을 만들었단 말인가. 대뜸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 엮어 기소하는 윤석열 검찰을 연상케 한다. 나중에 대법원 무죄가 나와도 그 사이에 검사들은 승진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었지만 당하는 국민은 삶이 결단날 판이다. 이렇게 대안 없이 밀어붙이다가는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는 뻔하다. 그 결과가 뻔하다. 그럼 윤 대통령이 국민 목숨 걸고 시작한 의료개혁은 2026년에 멈추고 만다.
그래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때 육법당 소리를 들었던 서울대 법대였다. 군사 독재를 뒷받침했다는 의미다. 지금은 검법당 소리가 나올까 두렵다. 서울법대 시대에서 최종고 교수는 법대생에게 논리, 윤리, 심리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라고 썼다. 논리가 강한 주지주의적 인간일수록 윤리에 약하다. 그리고 논리를 바른 방향으로 구사해야지 꼬이거나 나쁜 방향으로 쓰면 무식한 자보다 더 해롭다 라고도 했다. 조국을 위한 생명의 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이 무식한 자보다 해롭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야 한다. 와, 보십시오. 이 보니까 밴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간신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무식한 자보다 해롭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야, 이게 참 김순덕 씨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윤석열을 질타했으니 말이죠. 아마 오늘 윤석열 책상에 이 김순덕 칼럼은 종이로 오려져서 올라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도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연락에 씹다가 이 뒷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손대지 말라라는 충고를 듣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다.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원 방침이 무산되는 것을 목격한 게 불과 4년 전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괜찮을까 우려했다. 2,000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두 궁금했다. 이런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났다라는 과정이 밝혀지면 2,000명의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설명하지 못했다. 대통령 담화에서 2035년까지 15,000명이 부족하다. 의사 배출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00명씩 늘려야 한다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국민들은 2,000명은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수치라고 믿게 됐다. 의정 갈등은 6개월째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당근도 채찍도 로드맵도 없다.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뿐. 사태 초기 윤석열 정부 측 관계자에게서 들은 말이다. 당근도 채찍도 로드맵도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이탈이 군의 큰 걱정거리다. 지난 한 해 동안 10,000명 가깝게 군을 떠났다. 역대 최대 수치다.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하는 ROTC 지원율은 해마다 급감해서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사병 월급 200만 원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초급 간부는 사병보다 복무 기간이 훨씬 긴데 월급마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200만 원을 앞뒤 재보지 않고 불쑥 꺼내든 수치였다. 그런데도 손본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 누가 감히 대통령 공약에 토를 달겠는가? 수술을 하려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어퍼컷 세레머니를 즐겨했다. 어퍼컷은 온 몸에 힘을 모아서 상대 턱을 올려치는 최후의 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이 결정을 못하고 좌고우면하면 그냥 질러를 외친다고 한다. 결과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밀어붙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이 서 있는 국정 현장은 상대를 향해 KO 펀치를 날리는 복싱 링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국민의 특정 집단을 적으로 몰아 일시적으로 승리하면 그 후과를 치르게 마련이다. 와, 조선일보 정말 웃깁니다. 이 자들은 말이죠, 초기에 의사들을 막 비난하고 나섰던 자들이에요.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의사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읽겠습니다. 복싱에서도 큰 펀치부터 휘두르며 덤비는 건 초짜들이다. 잽과 스트레이트를 날려가며 상대의 수비 태세를 먼저 흐트러뜨리는 것이 수순이다. 한 방에 때려 눕히겠다고 날린 어퍼컷이 허공을 가르면 카운터 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게 된다. 무작정 지르고 본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R&D 예산 대폭 삭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이 어떤 뒤탈을 낳는지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와, 그래요. 보수 언론도 완전히 등을 돌렸네요. 더 이상 쉴드를 쳐줄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조갑재 대표 발언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수는 윤석열의 저 태도로는 이 그야말로 보수 정치의 존재의 기반마저 무너진다라면서 상당히 긴장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용산을 향해서 미쳤냐 돌았냐 이렇게 말이죠. 자, 보수 내부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규탄 열기, 윤석열 흔들기, 이게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야간 휴일 응급진료를 중단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